최동석의 사람 보는 눈.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 보는 눈 코너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로서 사실상 이제 마지막 대회 행보일 것 같은데요. 국정감사. 네, 이거 어떻게 보셨을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최동석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장님은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국정감사, 뭐 사실상의 인사청문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네,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그런데 예, 이걸 보고도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제 답답해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왜 모를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흔한 유형은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별해 보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오늘은 이재명의 국정감사 실황 중계를 보고도 이재명이 정치인들 중에 특히 이재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그렇고, 네네네. 뭐 국힘당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자기들이 그 공격에 당해. 스스로. 네. 근데 그런 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누르고 싶으면 자기의 삶을 이재명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증명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은 발바닥도 못 따라간다고 지금 국힘당 사람들이. 특히 자기들의 명백한 과오. 그렇죠. 예컨대 LCT 같은 경우는 일단 그거는 일단 대가리를 받고 우선은 좀 뭐 사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 대장동을 따지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그렇죠.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참 나는 우리 고위 공직자들의 역량을 진단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이재명의 역량을 이미 내가 진단해서 알려줬다고. 네. 이런 사람이다, 이재명은. 네.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내가 역량을 진단한 내용과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해. 이재명의 전투력이 좋아서 국힘당 사람들의 질문을 잘 받아 넘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재명은 전투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재주가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말재주도 뭐 한계가 있죠. 사실은 말재주로 전투력을 부릴 수가 없어요. 삶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라고. 네네네. 그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계속 얘기해도 역량 진단은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역량 요소를 어느 수준으로 발휘하는 사람이구나. 네. 근데 그게 일관돼요. 이 역량으로 진단되고 나면 그것이 일관되거든요. 네. 그래프를 벌써 올리셨네요, 우리 스태프분께서. 네, 예. 올려주세요. 네, 제가 올렸습니다. 이제 예.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재명이 개혁하려는 포인트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재명에게 함부로 덤벼들고 있는데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국힘당 사람들은 이재명이 뭔가 뒤에 구린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금이라도 뇌물을 받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재명을 그 프레임에다 넣으려고 자꾸 애쓰더라고 보니까. 근데 국힘당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들이 만든 프레임에 자기가 갇혀버려요. 그래서 내가 참 국힘당 사람들한테 지금 뭐 자문이라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했어요, 내가. 예. 이재명을 그렇게 보고도 아직 모른다면 국힘당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는 빵점이에요. 사람을 모르게. 이재명을 아직도 이러고도 모르면 정말 한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수 욕설 가지고 시비 붙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직 성실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욕설이 왜 나왔는지 그 맥락을 전체 맥락을 보면 친형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이권에 개입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그래서 형제간의 원수가 됐다고. 그 원수가 되는 과정에서 형수 욕설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면 이재명이 했다는 그 욕설은 곧 이재명의 정직 성실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시정의 이권에 전혀 개입 못하게 형을 막았잖아. 네. 그러니까 형수하고 그런 그 욕설 대화가 있었던 것인데 네.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이재명은 도덕성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도덕성은 그것보다 훨씬 그 일반인들보다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뇌물을 안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뇌물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누가 받느냐? 국힘당 같은 사람들이죠. 뭐. 그렇죠. 네. 김종인. 받았죠. 그 한번 받았었어요. 예. 김홍걸. 네. 이런 사람이 받아요. 나는 그래서 김종인을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이 네. 뭐라고 김종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같잖아요. 더 이상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은 김종인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고 또 환경만 있으면 다시 받습니다. 그건 다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네. 자, 이재명은 네. 형수 욕설이 이재명의 정직함을 드러낸 증거예요. 추미애도 뇌물을 안 받습니다. 아주 뭐 삼성에서 이렇게 뇌물을 안 받는 사람 처음 봤다는 식으로 이제 그 보고서도 그렇죠. 있었죠. 네. 이건희가 삼성의 이건희가 추미애의 정직 성실성을 입증해 줬거든요.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국힘당 사람들은 계속 이재명의 뇌물을 어딘가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어제 그 이재명 지사가 아마 보충질이 끝날 때 송석준 간사한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 앞에 큰 돈이 있으면은 다 집어가는 줄 아는데 집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 당신들이 그걸 그렇죠.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맞아.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의 물건에 손대고 뭐 법인카드 사사로이 쓰고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 천문학적인 회사의 공금을 훔쳐가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절대 그런 것에 손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뇌물이나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국힘당 사람들이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로 뇌물로 이런 걸로 일관한 생활을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박근혜가 돈 안 받았다고 막 박근혜는 안 받았고 최순실이 받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박근혜도 전두환한테 6억을 그냥 받았어요. 그렇죠. 아니 그건 왜 뭐 세금도 안 내고 말이죠. 그냥 받은 거예요. 그것도 전두환은 지가 뭔데 그 남의 돈을 건넵니까? 아니 뇌물을 안 받았다니 박근혜가 무슨 소리예요. 그때 당시에는 은마 아파트 30채를 살 돈이에요. 그게. 그렇죠. 사람들 참. 나는 그래서 국힘당 사람들 어제 국감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계몽되어야 될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네. 그래 민주당 일부에서도 아직도 이재명이 뭐가 네거티브 할 거리를 찾고 또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5, 6월에 쇠불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을 이기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헛발질을 하고 그러는데 그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영양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고 추미애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해서 이재명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많이 있어요. 미흡한 점도 여러 면에서 내가 보여요. 내 눈에는. 네. 그러니까 민주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이재명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보충하고 할 수 있는 도와줄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것은 시민들에게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네. 우리가 그러면 민주 시민들이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하고 보완하고 또 보충해 줄 수 있는지는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네네. 오늘은 이재명이 왜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내가 그 진단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요. 네. 이미 다 설명했지만 네네네. 이재명을 보면 노무현을 보는 것 같아. 아, 저도 그렇습니다. 예. 나는 그 당시 노무현 당시 한국의 빌리 브란트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독일의 빌리 브란트. 독일의 빌리 브란트. 빌리 브란트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뭐 잘 모르실 텐데 독일 역사를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빌리 브란트는 오늘날과 같은 통일된 조국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평화로운 강대국을 만들게 한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빌리 브란트예요. 5년도 못했어요, 총리를. 4년 반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서 4년 반 재임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노무현 당시 노무현이야말로 빌리 브란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웬걸 북힘당 사람들, 악랄하고 부패한 친일 독재 세력들, 이광재 같은 민주당의 수박들, 어리석은 언론사 종업원들에 둘러싸여서 재임 기간 내내 뭘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나는 너무 그 기간이 안타까웠어요. 노무현 같은 훌륭한 인재를 잘 활용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정치인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그런 신문들까지도 노무현을 까대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나는 너무 안타까워. 이 사람들이 신문사 기자들이 하루살이처럼 살기 때문에 네. 역사적인 큰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반성했는데 경향도 한겨레도 반성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이제부터는 총력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줘야 돼요. 아니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비극이죠. 너희들의 비극이에요. 너희들의 비극. 김용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에브리바디 비극이고 아니 이게 뭐 민주진영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 한마디로 완전 전두환 시대로 예, 그렇죠. 겁니다. 전두환을 찬양하니까 배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건 노인이건 상관없이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총력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서 민주 정부를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그 민주 진영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 뭐 비판적 지지를 한다느니 뭐 그래서 개소리를 하는데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야 돼요. 부족한 점이 있지. 그걸 어떻게 보충할지는 내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가 와도 그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예수가 그렇죠. 와도. 예. 그러니까 뭐 무슨 비판적 지지를 합니까? 총력적으로 지지하고 네. 비판할 것이 있으면 보충해 주면 돼요. 네. 지원해 주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내가 왜 이재명을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말하느냐면 이 사람은 조직을 개혁하는 방식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조직을 개혁하는 방식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개혁하느냐? 이 사람은 구조를 개혁해요. 내가 여기 올렸잖아요. 네. 조직의 구성이 SSPP라고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와 사람으로 구성돼 있어요. 네, 네, 네.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조직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조는 인체에서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해요. 맞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그게 구조죠. 근데 시스템과 구조를 사람들이 구별 못 하는데 시스템이란
그 뼈대를 움직이는 근육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시스템, 의사소통 시스템, 인사보상 시스템 하는 여러 가지 서브 시스템들이 조직 내에 있거든. 그 구조를 떠받쳐주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데 프로세스라는 것이 근육의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또 말하자면 정보를 소통하게 해주는 신경망 같은 게 프로세스예요. 네.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만 있다고 조직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브레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사람이죠. 사람을 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에서 구조예요. 이재명의 훌륭한 점은 조직을 장악할 때 그 구조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구조를 장악한다. 네.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시스템이 변화되고 프로세스가 변화되고 사람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요. 이재명이 뭐 조직론을 공부했겠어요? 인사론을 공부했겠어요? 아무것도 공부 안 했지만 일단 조직의 장이 되자 네. 그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조직 전체를 개혁하는 이 놀라운 직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다시 노무현 때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재명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국가를 제가 개혁할 수 있겠다. 이재명 연구자로서 사실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은 조직은 모르고 뭐 그와 관련한 공부는 안 했지만은 핵심은 공무원들의 욕망은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에 따라서 공무원들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그 얼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개혁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겨내는 거잖아요. 개혁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왜 가죽을 벗겨내야 하냐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구조가 드러나잖아. 네. 구조가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이거든. 네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예. 부패한 친일 독재 세력, 기레기라고 부르는 언론사 종업원들, 돈으로 상층부를 장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껍데기를 가죽을 벗겨내면 자기들의 치부가 다 구조 속에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거를 보고 뼈대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거든. 구조를 바꾸는 거니까. 네.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저항하는 거예요. 지금 저항하는데 뭘로 저항할 길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뇌물을 받아떼는데 무슨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하는데 나타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바꾼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주 단순한 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스스로 자기는 실용주의자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 뭘 바꿨어요? 시장실에다가 뭘 달았지? CCTV요. CCTV를 다른 거예요.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건데 이게 파워풀한 거예요. 왜? 뇌물을 못 가져오지. 시장실에다. 네. 그 전에는 시장들이 다 뇌물 받아서 다 감방 가고 그랬잖아요. 네네. 딱 달고 누가 와서 봉투 내밀면 CCTV를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다 촬영하고 있다. 가져오는 사람이 없죠. 수술실 CCTV를 다는 것도 똑같죠. 의료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네. 이게 구조를 바꾸는 거거든. 이게 개혁이에요. 왜 CCTV를 달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대장동의 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가만히 봐요. 구조를 바꿨거든. 이전에 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식의 구조로 설계를 했어요. 네. 그게 뭐예요? 성남시에다가 사전에 네. 확정 이익을 보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비율로 만들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비용을 높이 계상해가지고 그 이익이 많이 안 나도록 만들잖아. 그리고 네. 자기네가 다 떼어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정 이익을 미리 해주면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아주 쉽지. 왜 쉬워요? 확정 이익만 받아내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예.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들이 뭐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알아서 해라. 성남시에는 이것만 가져와라 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뀌지, 프로세스도 바뀌지, 사람도 일하는 방식이 바뀐 거야. 아주 쉽게. 네. 그러니까 리더십을 이런 식으로 발휘한단 말이에요. 구조를 보고 구조를 바꿔준 거예요.
이게 개혁이거든. 그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뇌물을 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 구조를 바꿔서 개혁을 함으로써 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지방 정부도 중앙 정부도 이제 이재명이 만약에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네. 근본적으로 바뀔 것들이 있는데 완전히 그 뒤집어 엎어야 될 것도 있지만 네. 아주 작은 것들을 바꿈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나라가 바뀌게 돼요. 네. 성남시가 그 전과 성남시를 보면 제가 성남시를 연구했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바뀌었나 그거 보면 뻔한 거거든요. 구조만 네. 바꿔주면 돼요. 네. 뇌물을 먹을 수 없는 구조. 뇌물을 먹을 수 없는 구조의 핵심은 투명성. 지금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검찰 개혁이 문제가 되는데 구조를 바꾸지 않고 자꾸 뭘 어떻게 하려고 해요. 너무 답답하죠. 구조를 바꾸면 돼요. 네. 어떻게? 투명한 구조로. 다 그 검사들이 하는 모든 수사하는 행위를 다 어항에 놓고 하도록 만들면 되지. 네. 그러면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수사하는 과정과 기소하는 모든 과정을 다 영상 디지털 정보로 촬영해서. 네, 그렇죠. 촬영해서 국가 기록원으로 보내놔.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공권력을 잘못 행사해서 그러면 그대로 다시 기록원에 절차에 따라서 가서 다시 돌려보면 되지. 누가 잘못했는지 다 나올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딱 한 가지야. 공권력에 의한 불법 비리는 네. 소멸시효를 없애버린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할 수가 없어. 얘네들이 네. 무슨 짓을 해. 아주 간단한 구조를 바꾸면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지금 안 바꾸고 있잖아. 네. 소멸시효가 완전히 없앨 수 없으면 30년 내지 40년으로 바꿔도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끝난다고. 마찬가지 법원도 똑같습니다. 네. 법원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디지털 기록이 됐는데도 내가 왜 국가기록원으로 보내라고 하냐면 김건희, 최은순, 양재택이 유럽 여행을 다녀왔잖아. 예. 그런데 그게 출입국 기록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 문명 국가에서. 네. 이런 짓들을 하니까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서 일체 손 못 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예. 그래서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여기서 끝내야 될 시간이 예. 없으니까. 예. 그래서 개혁은 이재명처럼 구조를 바꿔서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바뀌고 그것에 네. 따라서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개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이재명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지를 민주시민들은 잘 생각해서 각자 도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동석 소장님 오늘 아주 명쾌한 말씀, 아주 100% 동의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